자, 경제관념이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써요. 경제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념들. 그리고 보통 보면은 남편들은 아내에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냐면 경제관념이 없다. 경제관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 별의별 사람으로 다 나오는데 요 경제관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본이. 경제관념.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치 추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제관념은 가치 추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냐면 편안함을 위한 거에도 있어요. 편안함. 뭐냐면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그러면서 내가 편안하고 난 다음에 가치 추구를 위한 목표로 가는 사람들은 이 편안함을 목표로 가면서 예를 들어서 얼마씩 나이가 지원을 받는다든가 뭔가 해서 이런 지원을 받잖아요. 그럼 이 중에 일부를 꼭 뭐를 합니까? 철저히 콩나물 대가리까지 아껴가지고 뭐를 해야 돼? 모아놔요. 그래서 여기에 자꾸 뭐를 하냐면 저축이라는 개념을 집어넣거든요. 이 저축을 많이 해야 이 어느 단계를 진짜 내가 공공해. 이때는 계속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부를 모아놔요. 단돈 10,000원을 모으든 100,000원을 모으든 계속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가고 보니까 이 저축을 근거로 해서 뭐를 할 수 있어 이제. 이게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이 편안함을 갖게 되잖아요. 편안함을 갖게 나니까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어요? 비로소 자아실현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즉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내가 이 편안함을 갖고 자아실현을 가려면 유일한 방법이 뭐냐? 저축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늘 주잖아. 그러면 저축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려요. 이게 사라진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보릿고개에 넘어가고 막 힘들고 어려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10명 뭐 몇 명 이렇게 막 키워가고 막 하면서 늘 많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근검절약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이거만한 이 하위층에서는 이거만한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옆에 가면서 아무리 목이 타도 돈 주고는 물을 못 사요. 1,000원짜리 물 한 통 이거 되게 아까워서 못 사거든요. 이거는 왜? 지금 당장 먹으면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길거리에 있는 그냥 물, 수돗물, 화장실 가서 수돗물 먹는다고 안 죽어요. 그걸 먹지 길거리 가면서 1,000원짜리 사 먹고 만 그건 근검 전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남은 금액을 가지고 계속 저축을 해서 결국은 어디에? 자아실현하는 쪽에다가 쓰기 위해서 즉 내가 먼저 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근거로 해서 자아실현을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달에 20만 원씩 고정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든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든가 들어온다. 어차피 20만 원 다 써도 공공하고 15만 원만 써도 공공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5만 원씩 남겨가지고 내가 만약에 저축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5만 원이 별돈 아니에요. 별게 아니에요. 1년이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1년이면 벌써 말도 안 되게 60만 원씩이나 모아져 있어요. 2년 되면은 120만 원이 되고요. 조금씩 근검 절약이 반드시 필수예요. 이게 경제관념이에요. 이 경제관념은 하위층에서의 경제관념은 오로지 근검 절약, 저축 이 두 개 외에는 없어요. 이게 아니면은 하위층에서 못 나와요. 자, 그런데 중산층에서 이 가치 추구에 관련되는 부분은 또는 의미를 추구하거나 그런데 경제관념은 가치 추구하는 데 필요한 거지 의미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건 사실은 아니에요. 의미는 감정이거든. 감정.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관념을 논할 때는 가치 추구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일단 먹고 살만해요. 돈 좀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하다못해 한 달에 얼마가 됐든 여기 주머니에다 이렇게 하다못해 통장에 100만 원이 있든 뭐가 있든 있어. 자기가 살아가는 데는 지장 없는 뭔가. 그리고 안 되면은 어디지? 부모님한테 가서 뜯어올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아무튼 뭔가가 있어. 최소한 없어가지고 허브적거리면서 살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 가치 추구를 할 때 경제관념은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관련돼서 우리가 논할 때 보면은 제1우선은 뭐예요? 자아실현이 필요하죠. 그러면 자아실현에 갈 때는 근검절약을 하면서 저축을 하는 것 요거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추구를 해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뭘 하냐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요걸 가지고 얼마나 더 늘릴 것이냐. 현재를 가지고 있는 걸로 늘려가는 개념이 있어요. 요 개념이 들어가거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딘가에다 투자를 해서 망해버렸어.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뭔가 좀 이상하죠? 그 사람들이 경제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현재 요만큼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이 있었어. 아, 요걸 내가 3,000만 원으로 늘려야 되겠다. 라는 목표를 갖고 늘려가요. 늘려가려고 하다가 뽁싹뽁싹한 게 문제가 생긴 거지. 다만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벌어야 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경제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 비록 망해서 그렇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를 이뤄나가는 요 수단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즉 경제관념을 추구해 나가는 수단에 문제가 생긴 거지 이 사람이 경제관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이 사람은 경제관념이 없어요. 뭐 하면 이것만 있으면 나인데 내가 가진 거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너미 가진 거 다 집어넣고 이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대출 내서 때려넣고 처갓집에도 때려넣고 이거 왜 하는 것 같아요? 경제관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한테 이 경제관념은 있는데 이거를 이거를 늘려가는 이루고자 하는 수단에 문제가 생긴 거지 경제관념이 없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써요. 이 사람은 경제관념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쓰는 거에만 쓰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어디다 쓰냐면 요 늘리려고 쓰는 게 아니라 요거를 가지고는 있는데 뭘 합니까? 자동차를 사. 왜 사? 뽀대하려고. 그리고 이상한 백을 하나 사. 백을 사. 지금 뭐냐면 소비성을 쓰는 거예요. 소비. 이게 바로 경제관념이 없는 거예요. 소비성 있는데도 여기는 그나마 이건 생산이잖아요. 즉 추구를 해가는 방향이거든. 근데 여기는 방향이 없어요. 쓰는 데지. 어디로 가려고 작정한 거예요? 요 가치 추구대는 중산층에서 어디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류층으로 가기 위해서 그 발버둥을 치는 걸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다시 배워야 돼? 하류층 내려와서 여기 중산층에서 열심히 소비하다가 하류층 내려와서 이제 다시 요만큼을 가지고 야금야금 이제 다시 근검절약해서 저축해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 한번 써보던 사람이 여기 내려와서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냥 막 얼마씩 막 저질러 본 사람이 10,000원, 50,000원까지 살 수 있겠냐고요. 그게 내가 이 하위층에 내려가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 넘의 물건에 손댄다든가 넘거를 막인다. 넘보기 시작하고 사기를 친다든가 범죄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경제관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층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러면 남자가 경제관념이 없을까요? 아니면 여자가 거의 경제관념이 없을까요? 왜 여자가 경제관념이 그렇다고 다 없는 건 아니에요. 여자들 중에서도 같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도. 왜냐면 부동산을 불린다든가 요거 어떻게 하고 저거 어떻게 하고 경제관념 가진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들이 이 아내들은 남편을 만나서 또 같이 추구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갈 때 여기에서 같이 추구가 필요 없이 뭘 가냐면 나만 행복하면 되거든요. 요 행복을 가질 때 가장 많이 갖는 것이 뭐예요? 여자들은 관심이에요. 근데 이게 남자로부터 관심이 안 들어오니까 뭘로 주로 많이 가요? 이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요걸 채우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경제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편들이 또는 남자들이 자기 애인이라든가 애인이 있어. 여자친구야. 근데 이 여자친구는 돈을 줘도 카드 줬더니만 벌써 이미 마이너스 얼마까지 가 있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다 메꿔지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또 줬어. 그랬더니 또 마이너스야.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남편이 한 달에 얼마를 버냐 1억씩 벌어요. 근데 맨날 가면은 마이너스예요. 집이. 왜 그래요? 이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로 자꾸 들어가게 돼요. 경제관념이 없는 상태에서 즉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이 아예 없어요. 가치 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관심이 안 들어오지, 상처는 작용하지. 그러니까 요게 현찰은 있잖아. 그러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썼는데 지금 보니까 없어? 그럼 대출 내는 거야. 남편 모르게. 남자친구 모르게. 그리고 또 써. 그러다 또 들키면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 얘기해주면 바로 또 해. 복구해주거든. 그게 경제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데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경제관념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수단이 잘못돼서 그런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을 경제관념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관념이 투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벌어야 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거든. 다만 수단 때문에 점점 자기가 가진 걸 잃어서 탈이죠. 근데 재밌게도 이렇게 파산이 됐어요. 이렇게 하다 진짜 소비하다 파산된 거하고 이렇게 하다 파산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밑에 내려가잖아요. 하위층으로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요 소비하다가 내려간 사람들은 이 저축 근검절 이거 못합니다. 그런데 이 파산돼서 내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마음먹기에 따라가지고 다시 근검전략에서 올라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달라요. 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단계별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 즉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가요. 완전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요만한 거 하나부터 야금야금 모읍니다. 즉 어떻게 가느냐는 건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지 경제관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히 무너져서 희망이 없다?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무너진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이렇게 소비성으로 가다가 무너진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관념이 현 사회를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그 사람이 다시 회복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가는 만약에 혹시 내 남편이 또는 내 남자친구가 진짜 여기서 막 주식 투자를 해서 망하기도 하고 뭘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이것도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이랬다 그러면 최소한 뭐냐면 희망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최소한. 그런데 쓰는 거를 더 좋아해. 여러분들이 사귈 때는 굉장히 좋아요. 많이 사줄 테니까. 여기에 아주 흥청망청거리고 있다면 희망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거를 염두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